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학생 활동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페이스 데스크, 수업 시간에 실시간 퀴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카훗, 수업 게시판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패들렛, 그리고 간단한 설문이 가능한 멘티매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데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데스크는 휴대폰을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pacedesk.net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 버전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의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우측 아이콘 표시창에 스페이스 데스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스페이스 데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같은 와이파이 환경 내에 있어야 합니다. 스페이스 데스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스페이스 데스크를 실행했을 때 공유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IP를 확인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스페이스 데스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스페이스 데스크 어플을 설치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화면에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공유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온 상태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스페이스 데스크 어플을 실행하면 해당 IP 주소가 나타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기기가 연결됩니다. 다음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한 사례입니다. 태블릿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데스크 서버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pacedesk.net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 버전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우측 아이콘 표시장에 스페이스 데스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스페이스 데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같은 와이파이 환경 내에 있어야 합니다. 스페이스 데스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스페이스 데스크를 실행했을 때 공유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IP를 확인하여 연결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스페이스 데스크를 설치한 다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공유를 ON합니다. 온 상태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스페이스 데스크 어플을 실행하면 해당 IP 주소가 나타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카훗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훗 가입하는 방법과 카훗에서 퀴즈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접속하신 후 카훗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훗잇은 학생의 입장에서 퀴즈에 참여할 때 클릭하는 사이트이고, 카훗닷컴은 교사가 카훗의 퀴즈를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카훗닷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훗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사인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스쿨과 티처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구글 아이디를 활용해 접속하면 쉽고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메일을 활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카훗은 무료로 기본적인 퀴즈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도 무료 기능 위주로 수업 시간에 퀴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임에 선생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유저네임은 카훗 퀴즈 활동에 사용되는 닉네임으로서 퀴즈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오른쪽 매직 버튼을 클릭하면 랜덤으로 유저네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라와
지역명, 그리고 학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필수 항목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카웃 홈페이지에서 우측 Create Kahoot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New Kahoot을 눌러 카웃 퀴즈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새로운 카웃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의 템플릿을 변형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퀘스천 타입은 무료 버전에서는 기본 두 가지 타입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로도 충분히 퀴즈는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임 리밋은 각 문제 풀이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별로 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문제를 맞췄을 때 획득하는 점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더블 포인트는 점수를 2배로, 노 포인트는 점수 없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앤서 옵션스는 유료 버전 가입을 해야 사용하실 수 있으니 그대로 둡니다. 퀴즈에 유튜브 링크를 입력해 영상을 퀴즈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면 원하는 영상의 주소를 페이스트 유튜브 링크에 붙여넣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끝 시간을 설정한 후 애드 버튼을 눌러 영상을 첨부합니다. 퀴즈 풀이 제한 시간을 잘 생각하셔서 영상의 전체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퀴즈 문제를 만들 때 퀴즈와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다면 업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수준 높은 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앤서에 올바른 답을 입력하고 정답으로 설정할 것을 체크해서 문제를 완성합니다. 1번 퀴즈 설정이 끝났다면 왼쪽 Add Question을 눌러 다음 번호 퀴즈를 제작합니다. 모든 퀴즈를 만들었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카웃을 이용한 퀴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Teach와 Assign 버튼이 나옵니다. 먼저 Teach의 두 가지 버튼, Classic, Team 모드는 말 그대로 개인전, 팀전입니다. 게임 옵션을 살펴보시고 퀴즈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ssign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제 해결 기한 및 옵션들을 설정한 후 Create 버튼을 눌러 퀴즈를 실행합니다. 실시간 동시 원격 수업은 Teach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번호를 학생들에게 안내만 하면 됩니다. 참석자가 모두 들어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실시간 경쟁 퀴즈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핀 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를 설정한 후 퀴즈를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를 빨리 맞추면 그만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정답을 대충 고르거나 찍으면 점수 획득에 실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웃 퀴즈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들은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퀴즈를 통해 전통적 형태의 평가에서 벗어나 재미있으면서도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퀴즈에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답자와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접속하신 후 카웃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웃잇은 학생의 입장에서 퀴즈에 참여할 때 클릭하는 사이트이고 카웃닷컴은 교사가 카웃의 퀴즈를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카웃닷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웃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카웃 홈페이지에서 우측 크리에이트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카웃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의 템플릿을 변형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퀘스천 타입은 무료 버전에서는 두 가지 타입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 리밋은 각 문제 풀이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별로 따로 설정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문제를 맞췄을 때 획득하는 점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앤서 옵션은 유료 버전을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그대로 둡니다. 퀴즈의 유튜브 링크를 이용해 영상을 퀴즈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소를 페이스트 유튜브 링크에 붙여넣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끝 시간을 설정한 후 애드 버튼을 눌러 영상을 첨부합니다. 퀴즈 풀이 시간을 생각하셔서 영상의 전체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퀴즈 문제를 만들 때 퀴즈와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업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면 훨씬 수준 높은 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퀴즈 설정이 끝났다면 왼쪽 Add 퀘스천을 눌러 다음 번호 퀴즈를 제작합니다. 모든 퀴즈를 만들었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카웃을 이용한 퀴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Teach와 Assign 버튼이 나옵니다. Teach를 선택하여 클래식 팀 모드 버튼이 나옵니다. 실시간 동시 원격 수업은 Teach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번호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참석자가 모두 들어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실시간 경쟁 퀴즈를 실행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정답자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들릿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릿은 온라인에서 게시판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중 자료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패들릿을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들에게 피드백 받으며 상호 교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는 패들릿을 이용하여 게시판을 개설하면 그 안에서 쉽게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은 과제물을 제출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들릿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한 디바이스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패들릿 접속 및 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기로 접속할 시 양식만 다를 뿐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인터넷창에서 패들릿닷컴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빨간 글씨로 적혀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또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입력해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개까지 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전에 수업했던 게시판을 삭제하며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회원가입을 마치면 로그인된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가운데는 교사가 개설한 게시판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현재는 기본 게시판 1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메이커, 패들릿을 누르면 수업에 활용할 게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후 개설된 게시판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됩니다. 최초 가입 시 만들어져 있는 북마크 패들릿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패들릿을 새로 열면 게시판의 제목부터 다양한 기본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초기에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변경을 원할 시 언제든 수정 가능합니다. 타이틀에는 보통 날짜와 과목으로 적어두시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를 적어두면 유용합니다. 아이콘은 타이틀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어드레스는 학생들이 접속 가능한 링크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이후에 이 주소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을 패들릿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패들릿 화면 상단 점 3개를 눌러 Invite People 기능을 선택합니다. Members라는 창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검색하고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 후 초대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게시물 작성자의 이름이 학생들의 이름으로 뜹니다. 수업에 활용 가능한 8개의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가시적으로 어떤 레이아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각 레이아웃에 적힌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레이아웃은 웰과 쉘프 형식의 레이아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쉘프는 주제별 또는 학생들의 그룹별로 구역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패들릿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도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되는데 쉘프 레이아웃으로 수업 게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럼별 타이틀을 적습니다. 만약 교사가 미리 업로드해야 할 게시물이 없다면 여기서 끝내고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면 됩니다. 하단에 자유롭게 학생들이 채워나가면 되니까요. 교사가 미리 업로드해야 할 게시물이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먼저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 중 첫 번째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두 번째 링크를 공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물을 공유하며, 네 번째는 바로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임라인별로 패들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게시물을 위해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설정과 다양한 추가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과 드로잉 기능 등도 있습니다. 로케이션 게시물은 원하는 위치를 검색한 후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한 위치에 핀이 표시된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이어서 드로잉 게시물은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린 후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방금 그린 그림이 게시물로 업로드됩니다. 이 모든 게시물들은 학생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리 게시물들의 종류를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은 적절한 게시물을 선택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패들렛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운데는 교사가 개설한 게시판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상단에 메이커 패들렛을 누르면 수업에 활용할 게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후 개설된 게시판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됩니다. 최초 가입 시 만들어져 있는 북마크 패들릿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패들릿을 새로 열면 게시판의 제목부터 다양한 기본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초기에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변경을 원할 시에는 수정 가능합니다. 학생들을 패들릿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패들렛 화면 상단 3개의 점을 눌러 Invite People 기능을 선택합니다. 멤버스라는 창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검색하고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 후 초대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게시물 작성자의 이름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뜹니다. 수업에 활용 가능한 7개의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가시적으로 어떤 레이아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각 레이아웃에 적힌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 적절한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되는데 쉘프 레이아웃으로 수업 게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럼별 타이틀을 적습니다. 만약 교사가 미리 업로드해야 할 게시물이 없다면 여기서 끝내고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 중 첫 번째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링크를 공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바로 사진을 즉석에서 업로드하여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게시물을 위해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설정과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과 드로잉 기능 등도 있는데 로케이션 게시물은 원하는 위치를 검색한 후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한 위치에 핀이 표시된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이어서 드로잉 게시물은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린 후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방금 그린 그림이 게시물로 업로드됩니다. 이 모든 게시물들은 학생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리 게시물들의 종류를 안내해주면 학생들은 적절한 게시물을 선택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멘티메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메터도 카웃과 유사하게 설문을 만들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육용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New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여 새로운 설문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여러 타입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통은 멀티 초이스, 워드 클라우드, 오픈 엔디드, Q&A 정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멀티 초이스는 일반적인 설문 문항으로 옵션으로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설문입니다. 보기를 글자가 아닌 이미지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움직이는 그림 등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학생들이 응답한 문장을 응답한 횟수에 따라 색깔과 크기를 다르게 나타내주는 설문입니다. 말풍선 형태의 오픈엔디드, Q&A 형태의 문항 등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슬라이드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개수는 제한이 없기에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개 만들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옆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이 실행됩니다. 카욱과 유사하게 참여 코드를 입력하면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menti.com에 접속해야 합니다. menti.com은 설문에 참여하는 곳이고 mentimeter.com은 설문을 만드는 곳입니다. 멘티메터도 카욱과 유사하게 설문을 만들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My Presentation을 클릭하여 새로운 퀴즈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여러 타입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통은 멀티 초이스, 워드 클라우드, 오픈 엔디드, Q&A 정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멀티 초이스는 일반적인 설문 문항으로 옵션으로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설문입니다. 보기를 글자가 아닌 이미지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움직이는 그림 등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학생들이 응답한 문항을 응답한 횟수에 따라 색깔과 크기를 다르게 나타내주는 설문입니다. 오픈 엔디드, Q&A 형태의 문항 등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슬라이드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개수는 제한이 없기에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개 만들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옆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이 실행됩니다. 카욱과 유사하게 참여 코드를 입력하면 설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menti.com에 접속해야 합니다. menti.com은 설문에 참여하는 곳이고 mentimeter.com은 설문을 만드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